안녕하세요. 중소변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시장, 장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좀 일찍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현재 코스닥 0.0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0.1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침에는 약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요. 장중에 수급의 현황을 좀 본다면 오늘 코스피 양매도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있긴 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후장 들어와서 코스피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곤 있어요. 오전에 종목들을 끌어내렸던 이런 코스닥 위주로 개인 종목들이죠. 코스닥 위주로는 오전에 나왔던 물량에서 더 이상 큰 물량보다 그냥 뭐하는 물량? 버티는 물량 위주로 나오는 거고요. 오전에 버티던 코스피는 오후 돼서 수급의 영향이 조금 더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죠? 갑작스럽게 물량이 훅 늘어난다는 거죠. 10시 반 이후로.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침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시작부터 강하게 팔았다. 제약바이오 위주로 일단은 좀 던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빠진 거에 비해서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즉, 그냥, 현재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그냥 버리는 카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대부분의 바닥을 확인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림을 좀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슉슉슉슉 빠지면 지수도 쑥쑥쑥 같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자리인 거고, 빠져 있다라는 건 기존의 시총에 위치해 있던 종목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시총이 낮아졌다.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메꾸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많이 낮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총이 낮기 때문에 최소 2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부터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 수급이 꾸준히 몰린다. 장중에 뭐 한다? 매물대를 정리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 종목은. 올라가서 매물대 정리하고 다시 올리고 치고 빠지고가 장중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당연히 나오면 조정을 어느 정도 주는 부분인 건데, 저런 종목들은 뭐가 급하다, 그만큼 시총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남들 눈에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해서 대부분 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갈론들은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수도 1차적으로 어제 요 갭자리 다시 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로 요 말씀드렸었죠. 3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하지 못하면 요 안에 갇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2380포인트까지 열어놔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에요. 왜? 횡보라는 거는, 횡보의 기준은 박스를 친다면 박스의 상단을 때렸으면 무조건 하단을 때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에요. 땡기는 흐름.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면 위를 땡기는 흐름. 밑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면 밑에를 닿아야 되는 흐름. 즉,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란 단어가 생긴다라는 거고, 추세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지만 요 박스에서 중간값은 어디? 2400포인트다. 즉 2400포인트를 유지한다면 다시 2430포인트 혹은 20포인트 부분까지 확인하러 또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2385포인트, 80포인트까지 밀려야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 이 갭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진 않았어요. 메꾸진 않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기존에 누르고 나서 반등했던 고점의 자리가 어제 고가예요, 그냥. 그러면 이 종목은 밑으로 어디까지? 775포인트까지 열어놔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782포인트, 지금 살짝 깼죠? 요 자리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 종목도 어디까지? 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인 박스는 요 아니에요. 800과 782포인트의 박스권인 거고, 위에 오버슈팅과 밑에 언더슈팅이 남겨져 있는 자리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박스의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대신 이렇게 박스의 기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만 살포시 달라질 뿐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795포인트 정도가 793포인트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지수는 특별할 게 없다.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훅 빠질 그림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 한국 주식이 그림으로는 아니에요. 혹여나 미국 주식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덩달아서 갭으로 쳐 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스닥은 조금 더 내려갈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네요. 주봉과 월봉상에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일봉상에는 자리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갭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시장 시가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자리까지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내려오고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기준으로 고버스를 좀 본다면, 자, 고버스 기준으로는 이 3,200원을 뚫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죠.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뭐 쉽사리 올라올 수 있다. 왜? 쉽사리 눌렀으니까. 쉽사리 올라왔고, 그러면 여기서 횡보했던 이 자리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은 나타나지 당장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매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신 이 캔들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한 번 더 지수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 기존의 저점, 바닥을 먼저 형성했던 그 자리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때 고점과 저점 대비 중간값 이상 못 넘어서면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다. 아직까지는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 지수가 애매모호하니까 양지사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주식이라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 저는 이제 국민주식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존 영상에서도 얘는 6만원이 기준선이에요. 6만원 기준선인 거고, 이 밑에서 지지받을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57,500원, 58,000원 기준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55,000원대 아니면 5만원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무조건 한 10년, 20년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그때까지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차트로 보여지는 흐름은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듯이 빠지지는 않는다. 왜? 그만큼 지들도 들고 있는 게 많아요. 아직은 50대 50인지 40대 6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이 아직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수급을 버텨내는, 즉 기존의 지수를 뺄 때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기타 등등으로 빼고 나서
지수가 바닥에 어느 정도 내려간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뺄게. 크게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지수를 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다? 현재는 삼성전자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눌리는 만큼 방산주든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제2의 산업,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총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도 뭐가 된다? LG꼴 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종목은 현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엄청난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슬금슬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쳐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가 55,000원 혹은 시가 자체가 54,000원대에서 혹여나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날은 좀 빠질 수 있다. 2, 3% 이상. 놀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관점으로는요, 이 종목은 이래나 저래나 56,000원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그나마 안전한 흐름은 57,000원 위로 안착하는 걸 봐야 돼요. 결국 56,000원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56,000원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66,000원을 두드리면 뭐한다? 열린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57,000원 위, 그러니까 57,000원에서 58,000원 위로 안착하는 거를 체크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보다 솔직히 저도 지수가 올라야 제 종목도 올라갑니다. 저도 그래야 돈을 벌고요. 저는 공매도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또 인버스에도 투자 안 해요. 저는 위험한 거에는 굳이 실용리수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런 데서 예전에 되어본 적도 있고, 그런 거는 제 소신입니다. 그런 종목에는 절대 투자 안 하는 걸로. 좀 덜 벌면 덜 벌었지.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자식 물려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 물려줄 수는 있겠죠. 물려줄 수는 있지만 이왕 물려줄 거 괜찮은 종목, 괜찮은 시기 때 물려주는 게 낫다. 지금은 애매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삼성전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하고도 있고 하는 종목들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OCI가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일단 단기 저항을 확인한 자리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기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체적인 흐름을 쭉 놓고 보면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단기 고점을 만들었고, 최근에 찍었던 바닥이 어디? 이렇게 찍었네? 그럼 뭐예요? 지금의 자리는 박스권이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23,000원. 즉 123,000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10만원과 123,000원 사이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다. 123,000원을 넘기 전까지는 추세가 아직까진 변화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럼 또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112,000원이 나와요. 재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즉 지금의 자리에서 123,000원을 못 드러내면 112,000원을 지지받아야 된다. 못 받아내면 10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바닥을 잡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우량주라고 주가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수급을 만져주고 있다. 아직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라는 기준인데, 자기네들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주식 용어 배우셨을 때 뭘 배워요? 어깨를 만들어 놓고 머리통을 만들어 놓고 어깨를 만든다 그죠? 현재는 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만원에 대한 손절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재수 없으면 이제 팔다리 만들어 가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주봉 나쁘지 않아요. 월봉이 조금 애매하다. 월봉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쩐다 저쩐다 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봉은 장기평선 밑으로 깔았죠. 위에서 버티는, 즉 시간과의 싸움에서 10만원을 밑에다 두고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한다? 한 번 정도는 더 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5만원에서 17만원 부분까지. 그 과정을 버텨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다. 왜? 바닥 대비해서 아직도 3배 정도 오른 자리거든요. 그러면 즉 여기서 미친듯이 수급 넣어갖고 올려놓고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뭐한다? 밑에 있는 물량 팔아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던 누군가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 아니면 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꼭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는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비료,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은 대주산업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해야 된다? 주가를 어거지로 밀어놓고 이 추세를 뭐 한다? 지금 현재는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눌러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거를 어거지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일부러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일부러 눌렀다라는 건 여기서 매집이 시원치 않고 평단가가 시원치 않으니까 올려놓고 일부러 누르면서 지들 물량 만들어 놓고 올리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쌍봉을 찍은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은 3,350원과 3,000원을 기준 잡은 횡보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당분간 뭐다? 또 수급이 다른 데로 이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접근, 관심에서 빼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한 방 빵빵 쏴주고 하루 쉬고, 빵 쏴주고 하루 쉬고, 빵 쏴주고 하루 쉬고 해요. 요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 가장 좋은 포인트지만, 당연히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다? 매수세는 빠진다. 즉 누군가 들어왔던 누군가는 나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리를. 그러면 여기서 음봉 정도 하나 더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뭐 2,900원까지긴 한데요. 웬만하면 3,000원 기준 잡고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면 단기적인 수급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파미오 관련해서 올려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현재는 뭐다? 중간값 위에서 버텨내는 자리예요. 버텨내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렸다가 강하게 쳐눌러도 되는데 굳이 뭐한다? 잡아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 저점에서 일단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위로 올라올 때 11,5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0,000원이 나오죠. 그죠? 요 10,000원을 돌파하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 종목의 뭐다? 생명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뚫어내면 이 추세는 한 번 더 이어갈 거라는 거고요. 못해도 11,500원 혹은 12,000원까지 이어간다라는 거고, 못 뚫어내면 이제 이 밑에 쪽
음봉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뭐한다? 개인을 한 번 더 꼬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7,000원에서 6,000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 뭐 8,000원, 글쎄 8,000원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또 금방 깨질 거다. 그렇게 되면 반등 자체가 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00원을 사수하냐 하지 못하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얘는 8,650원, 8,600원 이탈하거나 그 다음날 바로 빠르게 회복 못하면 무조건 손절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뭐 또 다른 종목도 볼까요? 뭐가 또 있나? 뭐 고려산업을 보더라도 요 기존에 말씀드린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그죠?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서 중간값이 5,730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6,150원, 그 다음이 6,600원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 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근데 한일사료는 한 단계 뭐다? 낮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같은 박스권이라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뭐다? 대장 혹은 부대장일 확률이 높다. 밑에 있는 애는 약하다. 대신 밑에 있는 애들은 단기적인 수급 파동은 나온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있다가 빵 하고 올라와요. 대신 이 빵 하고 올라온 이 위치에 대한 매수세를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결국 빵 하고 올라왔다가 이런 관점이죠. 빵 하고 올라왔다가 요지랄해요. 요지랄. 요지랄합니다. 요지랄. 요지랄 하고 나서 다시 방향 잡아요. 그때까지 테마의 수급이 간다면. 현재 한일사료는 그 지랄의 자리다. 결국엔 다른 곡물 테마주에 비해서 얘는 단기적인 수급은 빵 하고 올라올 수 있어도 뭐다? 큰 흐름적인 부분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존에 이 까나리아 바이오, 까나리 액젓을 따라다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까나리아 바이오, 제가 예상했던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 거죠. 15,000원대. 무조건 이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멈춰줄지, 이 밑에까지 한 번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 얘는 22,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요 안에서 또 한두 달 또 생활할 거예요. 그냥 횡보하는 그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할 거는 없고요. HLB도 어제 영상 찍었죠? 어디? 70%의 이쁨이냐, 50%냐, 30%냐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연적인 건 없다. 다 지들끼리 콩닥콩닥 해서 차트상에 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들었다 놨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종목을 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한미글로벌도 잘 가고 있죠? 여기서 영상 한번 찍은 뒤로는 잘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분할적인 관점에서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얘는 25,300원 기준해서 25,000원 기준에서 25,000원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확인한다. 대신 그 확인하는 자리가 27,000원을 넘어서는지 보셔라. 27,000원 단기적으로 못 넘기면 잘해야 뭐한다? 고점에서 횡보 나온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살살살 고점이 낮아질 거다.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2만원 밑으로 한 번 정도 밀어내야만이 그 다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타 다 비슷할 것 같고, 그죠? 그나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석영 AT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수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차트는 이뻐요. 그죠? 차트가 이뻐요. 이쁘지만 현재 자리보다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왜?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고요. 가벼운 종목이 수급을 받으면서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슬금슬금 이제 뭐 해야 돼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각도를 유지 못하면 주가는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한 번 정도 노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인 거고, 그 조정의 기준이 22,000원 밑에서는 2만원 정도까지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고점 대비해서 꾸준히 내려왔고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뭐 했다?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를, 그죠? 요 자리를 뚫어 올려서 요 박스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 대신 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해보면 얘는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3만원대 위를 한번 갱신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양지사가 실제로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움직이는 종목이죠. 수급도 잘 들어왔고, 뭐 신고가 관련이고요.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상 양봉의 기준으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그래도 적은 거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터질 만큼 터진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몸통의 중간값 기준으로만 체크하셔라. 21,0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냐만 체크하시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뭐한다? 고점을 확인 혹은 갱신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앉으면 뭐 해야 돼? 당분간은 박스 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22,000원에서 18,500원을 사이에 두고 박스 쳐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박스 아니면 하락이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